보죠.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럼 세근을 어떻게 줄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이니까 첫 번째 근을 알파라고 두고 두 번째 근을 알파 더하기 그래 공차를 D라고 했으니까 D라고 두고 자 이렇게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둘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나는 이 가장 작은 항을 기준으로 D씩 늘려봤다는 거잖아. 근데 얘를요 처음부터 내가 두 번째 항으로 위치시켜놓고 내가 식을 조작을 하게 되면은 양 끝에 있는 항들이 어떻게 표현되겠어? D만큼 작고 D만큼 크다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치? 내가 얘를 가장 큰 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알파 마이너스 D D만큼 계속 줄어들겠지. 그치? 그럼 봐봐 3차 방정식에 세근이라고 나와있지. 필요한 게 뭐겠어? 세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합과 세근의 곱에 해당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K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가 될 거 아니야. 그렇다라는 거는 뭘 활용하는 게 제일 우리한테는 땡큐겠어? 별로 안 좋지. 왜? 이게 뭐야? 합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세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세근의 합이 3이 나오지. 3알파가 얼마 나오니까? 3 나오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의 위치가 1이다 라는 거를 바로 찾아낼 수 있지 않아? 근데 내가 1이라는 거 찾았어. 이제 뭘만 구하면 돼? D를 어쩔 수 없이 구해줘야 되겠네. 그 D는 뭘 이용해주면 돼? 세 근이 1 마이너스 D와 1과 1 플러스 D라고 표현되잖아.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서로 다른 거의 곱들의 합이 이렇게 얘네가 뭐가 되겠습니까? 1분의 마이너스 6 되는 거 보여?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였지? 마이너스 6이 된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은? 여기서 2가 되죠. D 없어지고 여기서 계산하면은 1-D의 제곱이 되죠. 합작꼴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D제곱 얼마가 돼? 9가 되겠네요. D가 얼마 나와?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공차가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세근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네요. 근데 잘 봐봐. 이거 나열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첫 번째 D가 플러스 3일 때 라고 쓴다면은 자 1일 때 1 마이너스 3과 1과 1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자 1을 기준으로 3 1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럼 얘네를 계산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나오고 4 1 마이너스 2 결국 무슨 관계야 두 개가? 똑같지? 똑같잖아. 얘는 공차를 3으로 뒀을 때 가운데 항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관계를 지금 나열한 거고 그치? 오름차순 순으로 내려간 거지? 얘는 내림차순 순으로 지금 나열한 거고 그럼 답은 뭐라고 썼는데 세근을 쓸 때 이게 세근이다 라고 써주면 될 거고 K를 구하라며 세근의 곱이지 마이너스 1분의 K라는 값 I가 세근을 다 곱한 겁니다. K가 얼마가 돼? 8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돼. 그럼 만약에 4차 방정식의 내근이라고 나왔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4차 방정식의 내근이다. 얘들아 숫자가 4개지. 숫자가 4개잖아. 4개지 4개. 4개면은 가운데 등차 중앙이 있어. 얘는 항이 3개니까 등차 중앙을 내가 기준으로 양쪽을 공차 D만큼 차이 난다고 써줘도 되지. 근데 짝수개인 등차 수열은 등차 중앙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그때는? 평균을 냈을 때 등차 중앙이 일단 존재하도록 해줘야 되겠네? 맞아? 그럼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만약에 등차 중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큼 벌어져 얘는? 알파 마이너스 B랑 알파 플러스 D만큼 벌어지겠지. 등차 중앙이 가운데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얘네 사이의 등차가 얼마야? 공차가 얼마입니까? 그냥 D가 아니지. 마이너스 D에서 D만큼 늘어났잖아.
1이만큼 늘어났지. 변화가 1이만큼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나머지의 각각 인접 방향들도 얼마큼 변해야 돼? 1이만큼 얘는 줄어들고 1이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얘는 알파 마이너스 3D와 알파 플러스 3D라고 둬서 얘의 근을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세근일 때는 등차 중앙을 기준으로 D만큼 벌어져 있다라고 써주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네근이 나와 있을 때는요, 등차 중앙이 존재하지 않잖아. 않으니까 얘 알파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알파를 기준으로 D씩 양쪽으로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얘네 두 개 사이의 간격이 2D만큼 벌어져 있지. 그럼 2D를 기준으로 해서 2D만큼 줄어든다, 2D만큼 커진다라고 해서 네근은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더했을 때 어떻게 돼? 4 알파만 남고 D가 싹 다 없어져 버리지. 그럼 이게 네근이 합의되는 거니까 얘를 갖고 뭔가 또 4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연결하면은 알파 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네근이 나오면은 이렇게 설정해 준다고. 아마 그거 절대 알파는 정수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알파는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실수만 해도 돼요. 이게 초항이 루트 2가 될 수도 있잖아. 초항 정수가 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라고 해서 자연수라는 건 누가 자연수라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정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자연수가 된다는 뜻이. 여기 공차가 루트 3이 될 수도 있잖아. 공차는 정수가 될 필요가 없어, 얘들아. 공차는 루트 3 같은 애들 들어가도 되잖아. 루트 3씩 늘어난다고 해도 등차 수열이잖아, 걔는. 그치? 요거는 좀 적어두세요, 얘들아. 거기 식에다가 좀 적어두세요. 몇 번이죠, 이게? 14번에 1번이죠. 14번에 2번에다가 네근의 곱이라고 나와있을 때는 요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를 좀 필기를 해놓으세요. 거기다가 여기 좀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네근일 때는 알파 마이너스 D와 알파 플러스 D와 알파 마이너스 3D와 알파 플러스 3D 형태로 네근을 표현을 한다 라고 요렇게 적어두시고 가운데에 등차 중앙이 알파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라고. 그럼 봐봐, 얘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알파 되고 얘네 두 개 더하면은 반응을 했을 때 알파 나오지. 등차 중앙은 없지만 등차 중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라고. 그 막 너네 그런 거 배웠잖아. 중3 통계에서 중앙값 구하라고 할 때 세 개 값이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었잖아. 그치? 네 개일 때 어떻게 했었어? 별량이 네 개가 있을 때는 얘네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두 번째랑 세 번째 거에 그 가운데 있는 거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얘는 중앙값이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하잖아. 그래서 통계에서 얘는 중앙값이 존재한다 라고 물어보면은 틀린 보기였었지. 얘는 중앙값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얘를 중앙값이라고 취급을 하잖아. 계산을 할 때는, 통계적으로 계산할 때. 얘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15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15번 문제. 이런 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계산량이 막 확 줄어들고 확 늘어날 수도 있거든. 자, 1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차수를 잘하면 진도 다 뺄 수 있겠는데? 네. 대수열은 내일 그 등비수에 나가야 되겠네, 내일 모레. 또 자료를 또 작성해야 되겠네요. 16번이 끝이에요. 못 썼어요. 그냥 나가려고 내가. 그냥 나갈 거야, 그냥. 이게 맨날 주다가 맨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미안해. 내가 그 교재 마감 때문에 뭐 가끔씩 그런 날도 이제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교재 한 번도 밀린 적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좀 봐줘. 나 죽을 것 같아. 16번? 아닌데? 뒤에 것도 또 있는데? 24번까지. 자, 15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5, A, B, C, 17 나왔고 2번. 이번에 1, X, Y, Z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다음에 6X 더하기 Z가 5Y를 만족을 한다.